안녕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을 똑같은 복장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서 이제 경교의 전파에 관해서 우리가 돌아보았고요. 경교의 전파 이후에 또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해진 흔적은 없을까? 우리가 아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학이라고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조선 후기에 남인 사상가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던 서학은 18세기 이후로 우리가 그러니까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한참 뒤에 활발하게 전해지지만 혹시 그 이전에는 없을까? 있습니다. 여기에 또 몽고와의 관계가 여기에 있어요. 몽고와의 관계는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것이죠. 몽고가 우리나라에 침략한 건 쿠빌라이 칸 1231년이었습니다. 1231년 오코타이, 정확하게는 오코타이 이 황제가 고려를 침략하는데 고려 고종 때 1231년, 2차는 1232년, 3차는 1235년 이 3차 침략 때 경주까지 쳐들어갔죠. 정주가 불바다가 되고 그 유명한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타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거 우리가 경주 가면 터만 볼 수 있죠. 그리고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고 있던 고려에서 최초로 거란의 침략 이후에 만들었던 초조대장경, 처음으로 만든 조제한 대장경, 그리고 대학사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보완된 속장경까지 불타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장경, 호국 일념으로 대장경을 다시 만들자 해서 만든 게 15년에 걸쳐 만들어진 게 팔만대장경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 인사에 보관되고 있는 팔만대장경이 그때 만들어지죠. 바로 이와 같은 몽고와 고려와의 밀접한 관계. 그 이후에요. 1270년대로 들어가면 몽골은 세계 제국을 이루고 원제국을 이루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나타난 인류의 역사상 나타났던 수많은 제국들 중에서 가장 최대의 영토를 확보했던 원제국. 이 원제국 때는 이 원의 세력이 유럽까지 휩쓸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유럽 교황청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 반, 우리의 목소리 반 아주 미묘했습니다. 왜냐하면 찬성하는 목소리는 우리가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도 그렇게 탈환하고자 했던 성지를 탈환하지 못하고 이슬람 세력이 지금 점거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성지를 이 몽고 세력을 이용해서 물론 물리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대감. 또 하나는 만약에 몽고가 우리 교황령까지 쳐들어와서 아예 싸그리 이 기독교 세계를 무너뜨려 버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우리의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에서는 미리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황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리 사절단을 보내자.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우리는 결코 저항하지 않을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자. 그렇게 해서 제수잇 교단에서 예수의 선교회사에 나와서 선교사가 가서 몽고 황제에게 아련하고 이와 같은 뜻을 전하는 걸 2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관련된 고려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은 르브룩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요. 2차 때 중국에 갔었습니다. 2차 때 중국에 가서 몽고 황제를 만나서 사절로서 온전히 뜻을 전하고 또 그리고 서로 화친하면서 도와가면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물을 가져갔겠죠. 그리고 아련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가 몽골은
극동에 있는 한 나라를 공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무렵이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유럽은 이제 공략했으니까 또 하나는 극동 지역에 남은 섬나라 일본을 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진행되어지고 있으면서 르브룩은 몽고의 수도에 가 있다 압록강까지 와서 고려를 건너가 보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고려를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생겼었던 분이 르브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몽골은 여몽연합군으로 일본을 공략하려고 했죠.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 그래서 마산, 하포라고 하는 마산에다 정동행성이라는 걸 두고 고려인들이 배를 건조하고 약 900척의 배를 만들어서 큰 배, 중선, 소선까지 해서 일본을 쳐들어갔습니다. 이게 1870년대의 이야기인데요. 일본에 상륙했지만 파죽지세로 쳐들어갈 때 뜻하지 않은 태풍을 만납니다. 배가 파손돼요. 많은 병사들이 죽습니다. 그나마 고려 병사들은 고려선을 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3분의 2 이상은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엄청난 바람 때문에 일본은 이겼다라고 믿으니 이걸 신이 도와준 바람이라고 해서 신풍, 가미가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미가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태평양 전쟁이나 2차 세계대전 때 그 특공대 이름을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이름을 붙였던 걸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로 역사에 있어서 만들어진 용어가 후대까지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르브룩이라는 사람이 고려인을 만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고려라는 이름이에요. 고려라는 이름을 서방세계 자기의 기록물을 통해서 전해주었습니다. 몽고가 지배하고 있는 극동에 반도로 생긴 자그마한 나라가 있는데 고려라고 문화가 상당히 뛰어난 나라이다. 또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은 몽고의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함께 일본을 원정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나라들, 그들은 이 나라를 부르기를 꼬레 꼬레 꼬레, 여기서 꼬레 꼬레야 꼬려 고려 고려 그리고 고려라는 이름이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서방 세계에 고려라는 이름을 최초로 전했다는 데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무튼 접촉 이 관계를 생각할 때 고려시대 때도 르브룩이란 사람을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통일신라 경교, 고려시대 때는 르브룩의 고려 접촉, 이걸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종군 군복으로 왔던 세스페데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해드릴까 합니다. 세스페데스. 자, 이분은 또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건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만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